거품 목욕하면서 하겐다즈 먹기, 밀크티 만들어서 남주기, 레몬이나 자두청 담그기, 쿠키 구워서 남주기, 요가하기, 산책하기, 드라이브하기, 카페 가서 케이크랑 체리에이드 먹기. 누군가의 취미생활 목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만의 취미생활 목록을 갖고 계세요? 어릴 때 제 취미는 윤상 씨의 노래를 듣는 거였어요. 윤상 씨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 하나 들어볼게요. 다들 SES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원곡자는 윤상 씨랍니다. 윤상의 달리기.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윤상 씨의 달리기인데요. 아까 곡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SES의 달리기는 많이 알아도 그게 원래 윤상 씨 곡이라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회에서 반별 계주 대표를 뽑을 때 꼭 한 번씩 언급되는 소위 달리기 잘하게 생긴 사람인데요. 저에 대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추천하면 저는 슬쩍 한번 웃어주곤 했습니다. 나 믿어?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순간 흠칫해요. 얘 뭐지? 하고.
달리기의 가사에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딱 제 얘기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1등, 2등, 3등을 잡아서 차례대로 앉히잖아요. 그 밑으로는 뭐 그냥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등수에 따라 다른 상품을 받았는데 보통은 학용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부모님의 관람을 허락한 저희 아이 운동회에 다녀왔는데요. 이제는 등수를 매겨 상품을 주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잘하건 못하건 다 같이 즐기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공부든 뭐든 꼭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른 상벌이 주어지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이 없음에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신기하게 여겨졌었어요. 이긴다고 해서 막대사탕 하나 얻을 수가 없는데 그저 그 순간에 충실한 모습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계주. 간만에 심장 쫄리는 경험을 했네요. 누가 이겨도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어쩌면 해야만 해서 하는 일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대로 된 취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제가 제 어릴 적 취미가 윤상 씨 노래 듣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참. 저는 암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도 오빠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닭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이름만 부르기엔 또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윤상 씨 하다 보니 그게 입에 붙어버렸네요. 뭐 아무튼 음악에 대한 제 또 한 가지 취미는 리메이크 곡과 원곡을 함께 듣는 거였어요.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이야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고자만 한다면 금방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예전엔 관심 갖지 않고 들으면 원곡이 따로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 아마 지금까지도 리메이크 곡이 너무 유명해서 원곡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에스더의 송해. 그렇게 힘들었니 나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난단 말이 아무런 말 없이 창백한 얼굴로 마지막 미소를 보였었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또 아파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널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네
노래 좋죠. 리메이크 곡이 뭔지 생각나셨어요? 바로 들려드립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비교해서 들어보니 어떠세요? 소호대의 야를 듣고 에스더의 툭툭 튀는 매력에 빠져있던 무렵 에스더의 솔로 앨범이 나와서 샀었거든요. 그땐 싱글 앨범이란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 8곡, 9곡 이상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크게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숨은 보석 같은 곡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송해였어요. 그 앨범의 타이틀곡 뭐를 잘못한 거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곡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 영화 동감의 OST로 임재범님의 너를 위해가 발매되자마자 난리가 났죠. 특히 전쟁 같은 사랑, 이 가사 때문에 더 히트를 쳤던 것 같아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니. 그때는 그게 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노래에 나오는 전쟁 같은 사랑과 결혼 후 서로 맞춰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다툼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그때 뭐 그냥 핵전쟁에 가까운 갑자기 이야기가 왜 이쪽으로 흐르죠? 어쨌거나 원곡과 리메이크곡 둘 다 너무 좋죠. 오늘의 주제 나만의 취미생활 이야기하면서 좋은 리메이크곡과 그보다 더 좋은 원곡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의 물음표 시작해 볼까요?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 중에 플룻을 취미로 배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봉고차를 타던 친구였는데 고2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집이 아닌 곳에서 내리기에 물어봤더니 플룻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와, 그게 가능해? 계속 하던 것도 아니고 고2 때 취미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게? 하고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던 저로서는 정말 놀랍기도 했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진짜 공부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죠. 저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소녀였는데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요. 물어나 볼 걸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학기 초에 내는 신상 명세서 같은 것에 빠지지 않고 있던 뭐 취미, 특기 이런 란에 딱히 쓸 게 없어서 적어내는 그저 그런 독서 말고요. 진짜로요. 동화책이나 세계 명작을 읽을 나이가 지난 후부터는 집 책장에 꽂혀 있는 소설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골라서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안에 굉장히 야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 성교육을 그 소설들을 통해 받은 것 같은 기분이랄까? 몇 년 전에 엄마께 집에 꽂혀 있던 그 책들의 출처는 어디이며 엄마 아빠 중 누구 거였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네요. 시치미? 딸내미가 무심히 꽂혀 있던 책들을 섭렵하며 세상을 알아갔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1년 가까이 도자기 만드는 것에 심취해 있다는 묵은님의 취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인이 만든 그릇들이 너무 예쁘다며 감탄하니까 재미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화 사랑과 영혼의 흙 빚는 장면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더군요. 처음에는 감도 안 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1년 정도 되어가니 이제 조금 할만해졌고 못생겼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이 탄생하는 맛에 계속하게 돼요. 내가 만든 도자기 접시들에 음식을 담아 먹는 뿌듯함으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실 그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손으로 뭐 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미 좋아하는 취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하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자기 공방 앞만 지나가면 눈을 떼지 못해요. 그 말에 공감이 가네요. 못생겼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 부디 저를 위한 그릇도 조만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 친구의 이야기였거든요. 20대 때 사과 먹을래? 하면서 하나 깎아주는데 뭉텅뭉텅 잘라낸 그 껍데기를 보고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배운다고 했을 때도 도자기도 사과 깎듯 뭉툭하게 빚는 거 아니냐며 놀렸었는데 오, 벌써 1년이나 되었다니 멋지네요. 묵은님, 나 못생긴 머그컵 하나 만들어줘. 기다릴게. 아까 들으신 원곡과 리메이크 곡은 멜로디만 같고 가사가 전혀 달랐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멜로디와 가사가 모두 같은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곡이에요. 아마 이 곡 역시 원곡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목은 슬퍼지려 하기 전에. 최선원님의 원곡과 쿨의 리메이크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대 생각할 때마다 늘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져. 만날 때엔 사랑한다지만 돌아서면 슬픔이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지만 그대 이제 그만 힘들어해. 그런 너를 이해할게.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해. 나의 사랑을 속여가며 웃음 지려 한 건 뒤돌아 흘릴 눈물 때문이야. 그대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었어. 그래 이제 떠나보내줄게. 슬퍼지려 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해. 나의 사랑을 속여가며 웃음 지려 한 건 뒤돌아 흘릴 눈물 때문이야. 그대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었어. 그래 이제 떠나보내줄게. 슬퍼지려 하기 전에. Now check out the wicked inspiration vibe and the jungle style. I'm getting wicked and mad. Understand me, man? Get down with the bong bong thing. Get down with the bong bong thing. 그대 생각을 할 때마다
저도 이 곡의 원곡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편곡자의 영향력이 작곡자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표본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바이올린 선율과 서정적인 목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운 원곡을 이렇게 밝고 신나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쿨이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고, 최선원님은 그룹 자유시간의 보컬이기도 했고 마로니의 객원 보컬이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마로니에의 유명한 히트곡 칵테일 사랑을 부르신 분이랍니다. 스르님 사연도 들어볼게요. 올 초부터 어반 스케치를 배우고 있어요. 지인이 펜담 수채화를 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찍은 사진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 드럼을 배우러 갔다가 인원 미달로 취소가 되었고 마침 어반 스케치 반이 있기에 신청해 봤어요. 요즘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려보기도 하고요. 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들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너무 예뻐요. 소박하고 정감 있는 그림들 보니까 그림엔 젬병인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취미를 찾으셨다고 하니 드럼반이 취소가 된 걸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도 같네요. 스르님, 사연과 그림 사진 감사드립니다. 요즘 취미반에서도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열심히 하셔서 그런 기회도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호밀밭의 파수꾼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듣다가 가장 신기했던 건 의외로 등산이 취미인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20대 때 별 생각 없이 설악산 등반에 따라갔는데 중청 대피소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봤던 그 노을 지는 장면에 완전히 반해버려서 그 다음부터 등산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중력의 저항을 이겨내며 거기를 올라가야 하느냐고 생각했었거든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마다 광교산 등산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너무 가기 싫어서 뒤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중간에 옆으로 새서 먼저 빈대떡집에 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소년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오, 신기했어요. 그중 한 분의 등산이 취미가 된 어이없는 계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 등산이 취미인데 계기가 정말 어이없어요. 저랑 친구랑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어른들한테 들키는 게 무서워서 맨날 동네에 있는 큰 돌산에서 피웠단 말이죠. 진짜 주말마다 갔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상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가방을 보니까 친구가 담배를 안 챙겨온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쉽고 답답했는데 오히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이후 등산이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아직도 몇 년째 그 친구랑 주말마다 산이란 산은 다 가고 있고요. 금연에도 성공했습니다. 드스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밌네요. 등산이 취미가 된 것도 모자라 금연까지 성공했다니 완전 일석이조인데요. 지근님은 조금 독특한 취미가 있다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바로 다른 나라 국가를 듣고 외우기래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꽂혀서 여러 번 듣다 보면 자동으로 대충 외워져 버렸다고 해요. 지금까지 어쩌다 외워버린 다른 나라 국가들 목록을 쭉 나열해 줬는데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사우디, 튀니지, 튀르키예 등 거의 20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은근 남의 나라 국가나 군가 듣다 보면 좋은 곡이 많다면서. 진짜 특이한 취미네요.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사연 이어갈게요. 아까는 발라드를 쿨이 댄스곡으로 리메이크 한 곡 들으셨잖아요. 이번엔 그 쿨의 댄스곡이 발라드로 변신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쿨의 애상, 그리고 10cm의 애상.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러 피하는 거니. 문자해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내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로 하나뿐이야.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봐. 너를 보았지. 다른 남자 품 안에 너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 행복한 미소. 내 사랑은 무너져 버렸어. 그게 아냐 변명이 아니라 그 남자는 나와 상관없어. 잠시나 어지러워서 기댄 것뿐이야. 날 오해하지 말아줘. 나 역시 많은 여자들 만났다가 헤어져도 봤지만 한꺼번에 많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어. 네가 뭔데 날 아프게 하니. 너 때문에 상처돼버린 내 사랑. 이제 다시는 너의 어떤 만남도 나 같은 사랑 없을걸. 난 두려워 나 역시 다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을까봐. 믿을 수 없겠지만은 네가 첫사랑인데 떠나버리면 어떡하라고.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네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제발 제발. 역시나 두 곡 모두 너무 좋죠. 일단 원곡이 좋으면 리메이크 곡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편곡까지 찰떡이면 더 그렇고요. 쿨의 많은 노래가 그렇지만 특히 예상은 유리의 매력적인 음색이 귀에 콕콕 박히는 곡인데 전혀 스타일이 다른 발라드 가수가 그걸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참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이런 리메이크 곡 덕분에 제가 어린 시절 듣던 90년대 명곡들을 저희 아이들도 알게 되어 좋기도 하고요. 세대 공감의 징검다리랄까? 지금은 대학생이라는 스흐님은 수학 문제 푸는 게 취미라고 해요. 막상 고등학생 때는 수포자라 수학을 엄청 싫어했었는데 굳은 머리도 풀 겸 글씨 쓸 때 나는 그 사각사각 샤프 소리가 ASMR로 들려서 좋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성취감도 생기고 해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어서 풀다 보면 시간도 후딱 가고 킬링타임용 취미로 딱 좋다고 하네요. 아마도 학생 때는 오히려 그게 의무라서 더 싫어했던 것 같다고도 하시네요. 이게 바로 일과 취미의 차이라는 걸까요?
이 얘기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하루하루를 무료한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지옥에 놀러 갔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가서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인 거죠. 다시 하느님한테 가서 아니 왜 전에 놀러 왔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와서 살아보니 이 모양이냐면서 항의를 하니까 하느님이 그랬대요. 그게 바로 여행과 거주의 차이라고. 스은님도 막상 학생 때는 지긋지긋한 그놈의 수학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슬슬 하다 보니 수학도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전에 수학을 가르치는 게 업인 분이 태교할 때 뒹굴뒹굴 하면서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고 하셔서 되게 신기하게 여겼었는데 이런 분도 계시네요. 하긴 뭐 수학이 그 어떤 공부보다 풀고 나서의 성취감은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취미가 직업이 되면 좋아하던 일도 결국엔 지겹고 싫어진다면서 취미는 그냥 취미로만 간직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취미일 때는 나 스스로 만족하면 그만이었는데 그게 직업이 되면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밥벌이로 연결되면 그게 뭐든 지긋지긋해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인데 이왕에 해야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그나마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할 생각만 하면 그 시간이 기대되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취미든 직업이든요. 이미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행운이고요. 혹시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취미 중 하나가 편지 쓰기였던 저는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하버드를 가고도 남았겠다고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그 글쓰기의 취미가 제 인생 곳곳에서 쓸모있는 적이 많았답니다. 취미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재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시절 좋아했던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편지를 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아껴두고 그저 때때로 그대 생각이 난다고만 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그대를 믿기 때문이며 아름다운 세상을 믿기 때문이며 가을을 좋아하는 어느 소녀가 작은 소망처럼 가을이 돌아옴을 믿듯 아름다운 그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싶던 사랑한다는 말은 숨겨두고 하늘을 볼 때마다 그대의 생각이 난다고만 합니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어디서 보고 베낀 건지 제가 쓴 건지도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 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지막으로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려드릴게요. 원래도 유명한 아이유였지만 전 세대가 그를 알고 좋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노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원곡자는 산울림이에요. 지금까지 DJ 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그 작은 눈빛도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쓸데는 간이하게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나